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친구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사망 가능성이 22%나 더 낮다. 또 같은 직장에 친구가 있으면요. 회사 만족도가 50%나 높아지고요. 남자는요. 중년에 최고의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든든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덜 가는 경향이 있고요.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30배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역시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안 뜸했던 친구들에게 오늘은 연락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나미의 영원한 친구. 네, 10월 6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나미의 영원한 친구 들으셨습니다. 정말 나를 더 많이 웃게 만들어주고요.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소중한 존재, 바로 친구인데요. 요즘에는 홀로족들이 많아서 혼자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스마트폰이랑 대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 친구와 함께 대화 나누는 거, 우리 삶에 굉장한 윤활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뜸했던 친구들 많으시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안부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도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이에요. 수면 방해 작용이 커피보다 2배 강력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의 빛이 시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뇌를 밝은 대낮인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것에 중독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뭘까요? 정답 네 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얼리버드 가장 빨리 정답 보내주신 분께는요. 컨텐츠 영재 만들기 상상체험관 가족 초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데 한 분당 4분의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요. 박정자와 손숙 선생님을 한 무대에 만날 수 있는 연극 키 큰 새 여자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내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감기 걸려오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추석 연휴 이후 너무 무리했나 봐요. 여성들에게는 네, 추석이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요. 한 줄 법률 용어 요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 2720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변호사님, 미란다 원칙의 자세한 내용과 그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굉장히 탐구적인 자세시네요. 네. 네. 미란다 원칙이라면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죠. 경찰들이 멋있게 막. 그죠. 네, 체포하면서. 나쁜 사람을 딱 잡으면 네. 뜬금없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 모든 지금부터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와,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저는 예전에 외우고 계시네요. 네, 이거를 굳이 힘들게 왜 다 얘기를 할까? 네, 네. 쇼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 모를 때는 아무것도.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멋있는 네. 척하려고 근데 그런가. 굉장히 중요한 고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그 네. 수사기관이 이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 네. 체포의 이유와 변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그리고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고지를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미란다 원칙이에요. 아.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예, 왜 그때 그 순간에 네. 엄청 힘든 순간에 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포를 해서 네. 그죠? 증거로 수집을 하잖아요. 증거라는 것이 일종의 그 현행 범인이 갖고 있던 어떤 물적인 증거일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라고 하는 자백도 있고요. 네.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들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선에 계시는 수사를 하시는 뭐 그 경찰관님들이 괜히 이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넌 지금 잡히지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 원칙 뭐 제목에서 보면 미국에서 유래된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 뭐 사람 이름인가요? 이 미란다라는 게 옛날에 네. 그 음료수 이름이었어요.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로도 네.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미란다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 네, 미란다라는 그렇죠? 사람이 예. 1963년도에 18세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돼요. 체포를 해서 이제 미란다에게 자백을 받아요. 자백을 받고 예. 그에 따른 진술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납치하고 강간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제 각각 20년, 30년, 네. 50년이겠죠 총. 이야. 이렇게 선고를 당하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인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란다가 내가 자백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백한 증거들 이런 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럼 자백 없이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를 시켜버리니까 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이죠. 네. 근데 다행히도 예. 이 미란다하고 동거하던 여성이 미란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새로운 진술을 해줍니다. 정의가 실현이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972년 63년도에 범죄를 저지르고 네. 72년 정도의 가석방이 될 때까지 죄값을 치른 것이죠.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이후에요. 미란다가 출소한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요? 이 판결로 미란다라는 사람, 예. 미란다의 원칙을 만든 사람. 그래서 법원 앞에서 미란다의 원칙이 쓰여진 카드를 막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요. 자기가 네, 구질구질하죠. 예, 아주 그냥 정말. 네, 그러다가 대단하네요. 이제 예. 어느 술집에서 내가 그 미란다다 막 이렇게만 떠들다 결국에는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나는 미란다라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좋은 네. 일을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범죄인의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자백
법칙을 그냥 미란다 법칙 없이 네. 권리의 예, 뭐 맞습니다. 허가 없이 받는 바람에 한번 죄를 사함을 당했던 네. 예, 그렇게까지 갈 수 사람이군요.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의는 실현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미란다 법칙을 이제 뭐 고지를 해라라고 네, 나온 대법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정립이 돼서 네. 이제 고지가 계속 되기 시작한 것이고 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네. 헌법에서 진술 거부권 같은 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걸 알려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묵비권 뭐 이런 거요.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이런 거를 규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그래서요. 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 증거로 맞아요. 사용할 수 없다. 네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말해서 체포할 때 네가 왜 체포되느냐, 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위법한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명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 체포되면은 다 조사를 할 때 네. 수사관님들이 묻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겠습니까? 아.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묻고 다 서명을 받아요. 네. 자필로 예, 음. 아니요, 변호인 선임 안 하겠습니다. 네.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네, 네. 여기 딱 명문화되게 적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야지만 그 진술 조서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적용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죠. 뭐 강압에 의해서 네. 놀래가지고 겁나서 막 자백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그것을 바로 임의성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임의성이라는 거는 자신의 이제 진심에서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진심 어린 어떤 의사의 진술이었느냐, 요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지들을 하도록 명문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였군요. 자,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질문,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들 가지고 계시면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문자 그리고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연결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벤츠 시동 꺼짐. 운전 중 시동 꺼지면 어디까지 보상되나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2억짜리 벤츠 부순약 그러니까요.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의 전말이 있나요? 뭐 이게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 비싼 차를 골프채로 예. 다 뭐 이렇게 때려 부시고 네. 해서 놀랐는데 이게 뭐 이제 내막을 대부분 요즘에 아십니다. 이제 한 벤츠 판매점에서 그 2억 900만 원짜리래요, 이 벤츠가. 이 구입은 아니고 이제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네.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4월하고 7월에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니까 그쵸. 좀 속도가 많이 나는 아유. 도로겠죠. 거기서 엔진 2번이나 멈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각각 한 20일 정도, 40일 정도 이미 수리를 2번 받은 상태인데 네. 요 사건이 터진 계기가 이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가는 건 또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와.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찾아갔는데 아니란 태도죠. 네. 당신이 이거 차량 개조를 한 부분이 있다. 튜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그것과 시동 꺼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불이나 어떤 교환을 해줄 수 없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말에 격분을 해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골프채를 꺼내서 예. 차를 막 부신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 이후에 벤츠 측에서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이분을 고소까지 했지만 네. 이게 뭐 외국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일단락하는 차원에서 고소도 취소하고 예. 그리고 차량을 교환해주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야. 굉장히 이거는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예. 아주 고급의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네. 아마도 그 회사에서 모든 걸 정리한 게 아닌가. 일반적인 예. 분들이었다면은 이렇게 쉽게 차량을 교환받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네. 뭐
그 버럭남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우리 주변에 이 자동차 관련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동차 관련돼서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네, 폭스바겐도 뭐 문제가 그렇죠. 되고 문제가 있고 되고 있죠. 요즘에요. 네. 이럴 때 사실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한 건수가 지난해만 해도 한 1,000건에 달했다고 하고 네. 2012년 이후에는 총 뭐 4,000여 건, 3,000 몇 개, 네. 3,200여 건 정도에 이르러요.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기타 등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자동차의 품질이 뭐 나빠졌다기보다는 이만큼 권리 구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좀 더 최첨단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작은 미세한 전기 장치가 고장나도 자동차 전체 올스톱 되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경우가 있어서 점점 더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무엇이냐면 네. 뭐 자동차를 사면 품질 보증 기간이라는 게 보통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고급 차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킬로, 뭐 적게는 2년에 4만 킬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이나 뭐 동력 전달 부품 같은 경우에 좀 더 길게 보장을 해주고 네. 일반 부품은 좀 짧게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직접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야. 사고 뭐 문제가 그렇죠. 발생한다거나 예. 더 이상 이거 새 차를 샀는데 그죠? 네. 사람들이 중고차를 안 사고 새 차를 사는 이유는 그런 말썽이 없으니까 새 차를 맞아요.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보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말썽을 발생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환일을 받고 싶거나 환불을 하고 싶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예. 현행법상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에 관해서 강행적인 어떤 사법 기준은 예.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으로 민법상의 조항을 갖고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차량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소송 비용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네. 그리고 일반인이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서 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비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죠. 뭐 감정을 하려면 감정 비용이 뭐 수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이제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해서 하는데 이 조항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인도일로 1개월 안에 아주 중대한 교람이 발생하거나 네. 똑같은 중대한 교람이 4회 정도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선진국은 이미 입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입법화가 좀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외국 친구가 그러더라. 레몬카라고.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먹으면 쉬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다. 레몬카라고 한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화제가 됐던 그 벤츠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구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김종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어떤 회사에서 한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네. 전체 한 2년 정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수당을 받는 인센티브제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사에서 승진을 시키면서 회사 업무를 보라고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환이 돼서 회사 업무만 주로 1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도 하라는 대로 하고 출퇴근 관리도 하고 근데 1년 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급여를 좀 받았으면 해서 네. 받을 수 있을까 어머나. 제가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1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인센티브제, 수당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항상 그 회사에서 오너 그 사장이 하는 얘기는 추려서 그 중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정규직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고 또 뭐 제가 이제 50이 다 된 나이니까 어디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괜히 그런 얘기해서 눈밖에 나면 그나마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두 번 하긴 했죠. 급여 얘기를. 그러니까 뭐 준다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됐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인센티브로 급료는 아니지만 어떤 수당을 받으셨단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처음에만.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전혀 못 받다가 이제 제가 물건을 하나 팔아서 그거에 대한 수당만 받았죠. 한 몇 번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는 회사의 업무를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냐면 회사 소송과 관련된 법무팀이라 그래서 회사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제가 다 그러니까 대표를 대신해서 뭐 소장을 접수한다든가 법원을 간다든가 그런 업무를 위임장 뭐 재직증명서 써갖고 제가 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안 준다 그러니까 급여를 그러니까 그 1년은 이제 수당제 영업직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그죠? 네. 나머지 그 이후에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실 때 봉급을 얼마 정도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뭐 거기는 이제 제일 적은 사람이 월 170 정도죠. 제일 적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 대표하고는 정확히 봉급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없었고 이제 그 사장이 CEO가 이제 뭐 진급을 하면 뭐 월급 최하 기본급이 200은 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죠. 그렇게 말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그러시면 이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우선은 초반 1년 동안 수당제 영업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제 사업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1년 동안에는 뭐 어떤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거나 기타 근로자라는 거를 입증하실 만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 보기에는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화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이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써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그죠? 근로자는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사장의 또는 상관의. 그리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제한 구속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9시 출근하셔서 6시 퇴근했다. 그리고 아마 사업장으로 출근하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지금 해오신 것 같고
근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본급이라든가 고정급이 정해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보수에 대한 어떤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 본인이 만약에 그쪽에 출퇴근을 했다라는 사항 그리고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항만 입증을 하시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셨다면 1년에 대한 급여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그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그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구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법적으로 구제가 된다고 하니까 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희 집은요, 10월 1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10월 1일이면 벌써 5일 지났네요. 그죠? 예. 그럼 거기 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이 안 나갔기 때문에. 아, 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의사 표현을 한 달 전에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했는데 이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계약을 할 때 네. 부동산에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이 모든 걸 다 일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개사를 통해서 네. 일단은 집 나가겠다고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중개사가 자기가 일임 받았으니까 중개사는 주인하고 연락이 되나 봐요. 근데 저희 전화를 안 받으니까 피하는군요. 일단은 이제 중개사가 이 관내에 이렇게 해갖고 이 중개물을 내놓으니까 보러는 많이 왔거든요. 네. 한 30건 이상이 계속 보러를 왔는데 이 물건 자체를 너무 이렇게 이 현 시세보다 너무 높게 책정해서 내놨는지 이 계약 성사가 계속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뭐 조금 강하게 나가서 안 해주면은 그 내용 증명 보내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 10%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은 상태고 보증금의 10%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전세 계약하려면 보증금 줘야 되니까 그 10%는 저희들이 받아냈어요. 그럼 다른 곳에 지금 전세 계약하셨어요 또? 아니요, 저희 집은 전세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예, 그분들은 이미 나가시고. 네. 예, 저희들은 돈 다 해준 거죠. 전세 보증금 저희들은 빼준 상태고 그 집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질 않으니까 이사를 못 가시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전세 보증금을 내드렸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드려야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계약이 만료되면은 나가겠다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본인은 임대인한테 지금 전세 보증금 못 받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잘하신 거는 전세 만료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라고 해서 통지를 해 놓으신 거는 잘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선 통지가 되고 계약이 만료가 종료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됐어요. 계약은 해지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으니까 못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어떤 지금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자는 못 받으시는데 만약에 딴 곳으로 옮기시면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신 집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갈 집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신에 나오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걸 해놓으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걸 해놓으시면 본인이 거기에 사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못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에는 대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강제 경매가 되면은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인도를 하게 되면 뺏겨버리거든요. 그게 없어지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부동산을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 인도를 하세요. 내용증을 보내서 나 이제 이사 갈 거고 키도 공인중개사한테 맡겼다 하고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전세보증금 플러스 법정 소송 비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소송을 하신 다음에 확정이 판결되면 그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에 압류 같은 게 맞나요? 그런 거는 등기사에는 깨끗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요. 그냥 만약에 그 부분의 포인트가 더 중요한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강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근저당이라는 게 많이 잡혀 있다거나 강제 집행을 실시했을 그런 건 경우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 집을 전세 만료돼서 나가겠다는 건 내용 증명까지도 보냈는데 주인이 이걸 받지를 않고 반송돼 오더라고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아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받든 안 받든 판결을 나고 강제 집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지. 까다롭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요. 가까운 법률사무소 방문하셔서 법률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집이 깨끗하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전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5천만 원, 1억 가까이 된다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초반에 본인이 차수금을 준다는 비용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나중에 소송 이기시면 그 비용까지 싹 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보전받으실 수 있으니까 비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일피일 미루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소송을 통해 법률의 법적 구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신청은 주인 동의 같은 거가 필요치 않나요?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이 안 나가면요, 이 집 나가는 순간 이 전세금 떼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걱정하세요. 집에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제도를 잘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집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6906님께서 이런 문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를 아버지의 형제분 중 한 분이 인감과 도장을 걷어서 상속 분할 등기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문서를 위조해서 본인 명의로 모두 등기해버린 지가 18년 정도 됐습니다. 정녕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요. 그 사실을 여태껏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형제도 계신데요. 그 사실을 지금 알았다면 그분께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하셨네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이유로 인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실제로는 상속재산 분할한 게 아니라 특정인 앞으로 상속재산을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실제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상속 회복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참칭 어떤 다른 실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해서 이런 경우에 실제 상속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걸려요. 이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날은 얼마 안 됐지만 10년이 침해가 있은 날이 10년이 지나고 18년이 돼버렸어요. 사실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앞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번 좀 안타까운 부분이 18년 정도 지나서 아셨다는 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은 아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등기 한 번만 보셨으면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고, 자.
자, 4921님,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가량 됐는데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까 인테리어 내역서가 있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3천만 원가량 썼는데 영수증은 1,000만 원만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감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감면받는 건가요? 이러네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법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네. 법에서도 상식적으로 영수증이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증거니까. 증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세금 신고라는 것을 두 분이 서로 의사를 합치해서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아마 빼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좀 싸게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세금 신고가 좀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와 감면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은행 계좌로 보낸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면 그때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또 세금 내셔야 돼요. 추징당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겪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자기가 올바라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녁에 캠프파이어? 그게 제일 기억에 남죠. 뭐 장소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동문 애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우리 시대는 수학여행 가면 밤에 디스크 치는 게 유행했어. 그때 살짝 꽁꽁 묶여서 살 적이니까 모자도 안 쓰면 안 되고 옷도 어디 조금 삐뚤어지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고프니까 먹는 거 우선 판매해야 되고 그래 그런 때는 또 수학여행도 용돈 조금 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때는 조금 풀어지고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약간 그때 이제 풀어지고 못 본 척하고 보면서도. 서울 사람은 경주 가고 난 제천인데 제천 사람들은 서울.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해. 출발하면 버스를 타고 제천에 가서 완행열차를 타. 맨 마지막 타고 서울은 밤 12시야. 밤 12시면 근데 여관을 가는 거야. 여관에. 그 청량리 여관에. 여관에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차를 타고 얘 남대문까지 오는 거야. 일단은 그게 합숙이야. 큰 방 하나 걷어가지고 몇십 명씩 막 때려치고 넣어가지고 한 반씩. 한 반씩 자. 뭐 20명, 30명이 아니고 그때 막 60명, 70명이 한 클래스고 막 하니까 한 방 2개 얻어서 하면 그냥 완전 돗대기 시장이지 뭐 방안이. 그걸 잠자는 게 아니야. 맞아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수학여행. 수학여행하면 생각나는 추억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70명 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돗대기 시작 이런 단어 들으니까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저도 경주에서 그렇게 잤던 것 같기도 하고 큰 방에 막 20-30명씩 잤던 기억이 나는데 좀 좁고 불편해서도 친구들이랑 아침에 얼굴에 낙서하고 일어나서 막 놀고 그런 신났던 기억이 나네요.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10월 8일 오픈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다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내시죠? 그런데요,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건강검진 기관 포탈에 접속하시거나요. 1577 100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바쁘다고 미뤄두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건강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스마트폰이었어요. 상상체험관 선물 받으실 세 분은요. 1108님, 5505님, 4444번님께 제가 세 분께
네, 티켓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연극 키 큰 새 여자 티켓 받으실 두 분은요. 2995님, 5678님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